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와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그 경제 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정말 저는요 요즘 이 양반 때문에 간대기가 떨어졌다가 또 기분이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조울증도 아니고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코인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코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서 저도 기분이 한껏 좋았다가 또 뭔가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욕하려고 속풀이 쇼로 우리 같이 욕해줄 형님 한번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국장의 수호신 연불리 MS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왜 웃기만 하세요? 바로 그냥 오늘 여쭤볼게요. 네. 아니 근데 이사님,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에 비해서 관세를 4배 부과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특정 품목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건 정부에서도 예전에 보고서 나온 것 같은데 98%의 물품이 네. 그냥 무관세예요.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제가 봤을 땐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요. 굳이 한국을 거기에 놓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라고 이제 서로 1대1로 똑같이 관세 매기는 건데 그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관세 매길 게 없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부가가치세까지 막 꺼내 들더라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10% 매기잖아요. 하죠.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10% 관세 부과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오늘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아니 왜 굳이 거기다 한국을 가지고 의회 가서 그리고 그것도 아까 기사 보니까 정부도 반박했더라고. 내배 아니다 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도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한국이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으니까 그 방위비를 계속 올리고 싶은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잖아요. 네. 방위비 올려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간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아시잖아요. 일단 세게 지르고 그런 때려요. 거. 뭐 어디 이거는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항상 어디든 일단 때립니다. 네. 때려놓고 이제 거기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기다려라. 아마 그런 표현 아닌가.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이제 한국도 좀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그런 좀 약간 경고 사인 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교육 규모가 상당한 국가들하고는 다 이미 한판 했는데 네, 그런데 맨날 가끔 물어보는 게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가? 이거 몇 번 물어봤는데 뭔가 계속 우리 쪽에서 결정이 안 난 게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는 먼저 지르고 시작을 하긴 해야겠다 한 걸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워낙 이 사람이 지르면 저희도 마음이 불안한 게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교육 규모도 만만치 않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이외의 요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제 뭐 억장이 무너지는 그죠. 게 아니라 계좌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벌써 이거 느낌 오세요? 이 수건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바로 그냥 눈물 닦으려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소재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건 소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제 우리 타순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하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오죠.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해당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 공약이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제품에 일단 10%다 때리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도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두들겨 맞아버렸죠. 주식시장에. 네. 그 10% 매겨도요.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했어요. 작년에. 벌써. 작년에 아마 우리 그때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아마 그때 한국 시장 난리가 아니었죠. 맞아요. 너무 네. 안 좋을 때인데 사실 그때 이제 이미 다 선반영은 했고 반대로 미국은 올랐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매긴다면 저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25%. 네. 근데 내일 아마 이제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좀 높다. 일단 25%를 매겼는데 네.
지금 협상을 통해서 아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이 되게 심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 때리잖아요. 다 자동차지 이게 자동차 뭐. 제조 규모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북미 협정에 의해서 네. 다 무관세예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 관세 안 내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엔진 부품 만든 다음에 네. 캐나다로 먼저 보내요. 그걸 다시 보내요? 거기서 가공을 해요 또. 아. 한 번 또 보내요. 그다음에 엔진 부품 또 만들어서 가공한 다음에 저기 캐나다에서 엔진 만들어요.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아니 그 캐나다에서 미국 그 국경 통과할 때마다 예를 들면 부품에 다 관세 매겨요. 그렇네. 그럼 미국에서 공장 그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도 네. 관세 피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게 한 번씩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 그럼 피해 보는 거 아니냐? 뭐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뭐 하냐? 이 공급망이 다 그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공급망을 지금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바꿀 방법이 없어요. 예. 아예 자동차 생산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25%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없앨 수는 또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10%로 좀 낮추지 않을까. 아. 이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지금 개장 전이죠 미국 지금 선물이 올라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오르지? 아마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세 25%가 아니라 좀 낮춰줄 것 같다. 이 기대감이.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래서 오늘 급등해 버렸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이 관세도 나오는 게 일단 세게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기랑 2기가 너무 다른 게 1기는요 일단 협상한 다음에 때려요. 2기는 그게 없어요. 일단 그냥 때려요. 나 언제 부과할래?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때려요. 때리는데 그러다가 뭔가 협상 요청이 오거나 막 이러면은 낮춰줍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4배 얘기를 딱 던져놓고 예. 너네도 일단 긴장하고 있어라. 네. 근데 뭐 그걸 뭐 우리나라에만 뭐 25% 매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예. 협상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정부도 준비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만 예. 한국이 내세워야 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꾸 우리가 미국에서 돈 많이 빼간다 이러잖아요. 예. 대미 무역흑자. 근데 무역흑자 대부분이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미국에 공장 많이 지어놨잖아요. 예. 거기에 기계 장비 그쪽 수출하죠. 그렇죠. 그거 다 수출로 잡혀요. 그렇죠. 우리는 무역 수지 흑자로 잡히는데 예.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 기업끼리 거래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 근데 미국과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네. 근데 그걸 미국 걸 뺏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장 지어주면서 우리가 기여하는데 맞아. 그거를 그냥 단지 숫자만 보고 아.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흑자 많어? 예.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놈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사실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걸 또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건 사실 방금 아니에요. 말씀은 이제 우리 오마이로 돌아 쓰신 거죠 정치적으로. 네 아니요. 왜 이랬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아니, 왜 이러신가? 방심하셨어. 여기 아시죠? 만만한 곳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제가 뭐 경제 얘기 하러 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관세 정책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잘못 얘기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몰라요. 사실 그냥 그렇죠. 그러려니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트럼프가 이제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설을 몇 번 했잖아요. 예. 오늘 막 여러 예. 얘기 나오는데 계속 강조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배를 원해요. 배를. 그러니까 그 계속 간간히 네,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반도체 칩이라 그러잖아요. 네. 배를 뭐라 그러죠? 칩. 칩이 아니라 쉽이다. 아. 칩이 아니라 십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도 물론 중요하죠. 예. 근데 반도체 열이 많이 받았어요. 네. 반도체를 다 대만이 가져갔다고. 그렇죠. 이제 자존심이 상해했어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자존심 상한 게 배예요. 배. 배가 다 망가져 있어요. 아. 근데 배는 중국이 다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중국이 너무 배를 잘 만드니까 우리가 옛날에 1등하다 지금 2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했던 얘기가 트럼프의 계획에는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그 해상 패권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요. 음. 조선업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설에서 했던 얘기가 미국에 조선소 짓고 조선에 대해서 인력을 뭐 채용하거나 이러면 인센티브 주겠다. 네. 그러면 사실 근데 미국 조선업이 완전 망가졌는데 네. 그 인센티브 준다고 미국에서 할 수 그게 있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렇게 쉬우면 전 세계 다 있겠죠 사실은. 근데 배는 정말 쉬운 예.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이 조선업을 사실은 이제 미국 스스로 망가뜨린 거죠. 네. 보조금도 안 주고. 예. 근데 사실 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어쨌든 세계 1등 나중에 1등을 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지금 세계 2등이지만 중국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어쨌든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 발주할 곳이 우리밖에 없는 거네. 없어요. 어. 일본도 약하잖아요. 예, 그렇죠. 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돼. 우리 그러네. 도와줄게. 예. 조선. LNG도 구매해줄게. 예. 대신 관세 깎고. 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줄 게 없으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드디어 아니 내 그건 입각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뭐 다 많은 기자분들이 다 또 그렇게 예. 쓰셨기 아, 근데 때문에. 그거 맞는 전략이죠.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못해. 음. 그럼 그거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중에 제일 큰 게 우리 뭐 미국 전투기 잘 만드는데 우리가 뭐 전투기 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훨씬 잘하는데 예. 그러면 배는 못 만드니까 이런 이제 미국의 약점을 음. 파고 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래서 너무 관세 공포 갖지 말자.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얘기하면 이제 모든 게 다 관세예요, 관세. 관세로 끝나서 관세로 하는데 아무튼 관세만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주식 다 팔고 그냥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오늘 이제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제 배가 정말 필요한 건 사실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저희 첫 출연하셨을 때도 관세라든가 이런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네. 그 뒤로 국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국장은 좀 반영이 됐어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오를 법하면 또 이상한 한 소리 번씩 하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참 이 사람 피곤하긴 진짜 하죠. 피곤해요. 그런데 또 트럼프 입에서 또 특이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알래스카 가스관 건립에 대해서 한국이 좀 참여를 네. 희망한다.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하는 거 잘 보시면 예. 뭐냐면 그 미국 우선주의인데 네. 미국을 어쨌든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정부가 돈을 엄청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도 엄청나고 부채가 많은 거 아마 기사통에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금리까지 높아요. 예. 그럼 그 이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 이거 치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도 돈 쓸 게 많아요. 아,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데 예. 돈 쓸 게 많아요. 이제 방법을 강구하다. 근데 돈을 안 써야 돼요. 음.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한테 중책을 맡겨줘. 야, 너 욕 먹어도 네가 좀 앞장서 공무원 해고 좀 해라. 야. 그래서 지금 전기톱 들고 막 해고 맞아요, 맞아. 갑자기 전기톱 들고 막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 예,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퍼포먼스인데 예. 그래서 오늘도 연설할 때 막 일론 머스크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네. 잘했다고 네. 막 칭찬을 해주는데 그거 왜냐면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일단 줄이면 일단 정부 지출이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재정 적자 부담이 좀 해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것 중에 감세를 해야 돼요. 아직 감세 얘기 안 꺼냈죠. 근데 감세하려면 이것도 감세하면 세수가 비어요. 예. 세수 비면 뭐든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줄이든가 다른 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더 줄이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연준 의장한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좀 낮추라고. 네. 연준 의장 콧방귀도 안 낍니다.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야 네가 관세 매기는데 어떻게 이 금리 내리냐.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래서 2단계 전략으로 갑니다. 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때 그랬죠.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낮추자. 우리가 직접 정부가 낮추자. 그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이었거든요. 네. 지금 4.2까지 실제 떨어뜨렸어요. 이유는 관세 때문에 경기가 불안해지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정책이 하나 성공했는데 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치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아. 물가 내려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관세 때리면 물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값을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아. 그래서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드릴 베이비 드릴. 맞아요. 그 얘기 계속 네. 했죠. 그게 핵심이 미국 내에서 원유나 가스 많이 생산해서 이거 수출해 가지고 예. 어쨌든 원유나 가스 공급 늘려서 에너지 값 떨어뜨리자. 근데 알래스카에도 가스가 많아요. 예. 근데 알래스카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원의 보고인데 네. 문제는
제가 아마 법에 의해서 안 된 것 같은데 규정상 개발이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친환경 뭐 이런 네, 겁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풀어버리겠죠. 음. 그걸 풀려고 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만약에 이제 LNG를 생산을 예. 하면 그거 만들어서 하려는 목적은요. 미국 내에는 가스가 많아요. 그렇죠. 다 수출 목적이에요. 아. 지금 유럽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이죠. 우리 가스 사가면 관세 깎아줄게. 예.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좋아요. 아 우리 싼 가스 받으면 우리는 좋죠. 어차피 쓰니까. 네, 어차피 써야 되니까 예. 우리는 또 도시가스를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배네. 예. LNG. 돼요. 오. 맞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좋은 거예요. 오. 조선주가 매일 급등했던 게 이 예. 트럼프 정책의 연결고리 중에 제일 핵심이 그 조선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매. 근데 알래스카에 저번에 기시다 이제 총리랑 일본 네. 둘이 하기로 결정을 합의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연설에서 뭐가 나왔냐면 네. 한국도 참여할 것 같다. 오. 네. 우리도 참여하면 괜찮죠. 이건 참여는 네. 나쁘지 않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순간 또 관세 할인율이 네. 들어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우리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지분 확보하고 우리 또 조선주가 있잖아요. 네. 조선 산업이 거기서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래스카를 아마 이제 그걸 개발을 해서 그걸 개발을 하는 순간 어쨌든 가스나 원유 공급이 또 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그걸 트레이딩하는 원유나 가스 트레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거 공급 또 느네. 그럼 이제 매도에 베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요새 유가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 그리고 좋네. 이게 또 연결되는 게 결국엔 종전인데 예. 뭐 젤렌스키랑 뭐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재건주가 다시 급등했어요. 젤렌스키 거의 백기투항한 것 예. 같은데. 아 근데 그거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프구나. 아파요. 아 진짜 옛날 우리나라 그 아니 메리어스 하나 입고 갔다고 말이지. 아니, 그걸 가지고 말이야. 전쟁적인 국가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전쟁적인 그렇죠. 국가니까 우리는 예. 아직은 전시 상황이다. 그걸 나타내는 건데 정장이 없어서 안 입겠어요. 솔직히 설마 그거 뭐 입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본인도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죠. 근데 오늘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 보니까 결국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뭐 러시아를 막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네. 유럽이 도와준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편지를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트럼프 얘기하더라고요. 뭐 트럼프의 영롱한 리더십으로. 네, 맞아.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근데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더 무섭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뭐. 예, 뭐 국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아마 선택한 것 같고 그러면 조만간 광물 협정할 것 같고 예. 그럼 종전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럼 종전을 하게 되면 유가 또 급나가겠죠. 아 그렇네. 예,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의 핵심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목적은 명확해요. 그래야 모든 비용이 다 줄어요. 그렇네. 예, 그래서 금리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재정 지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뉴스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봤는데 이게 한 몇 주 전부터 트럼프가 했던 얘기죠. 그 골드 카드라고 아세요? 그건 뭔가요? 골드 카드가 네. 영주권 사는 거. 아 예. 예. 영주권 알죠? 예.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주면 사요. 그래요. 거기 시민권을. 오, 비싸죠. 비싸네. 근데 트럼프가 얼마라 그랬냐면 네. 500만 달러 내면 예. 영주권 주겠대요. 미국 시민권을요? 우리나라 돈은 72억.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은 좀 그래요. 야,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 돈 내고 굳이 영주권 살까 이러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걸로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 예. 영주권을 팔는데 예. 자기 생각에 100만 장 정도가 팔릴 것 같대요. 저도 솔직히 그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해요. 예. 그게 영주권을 따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면 뭐 조건 상관없어요. 야.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36만 장만 사면 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없어져 버린대요. 예. 그냥 깔끔하게. 예. 근데 100만 장을 팔면 예. 이제 재정 흑자가 될 수도 있어. 와. 이게 저는 너무 그 숫자를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이야. 야, 트럼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확실히 비즈니스맨은 맞는데 다 생각이 있구나. 그 재정 적자 줄이면요 감세하기 더 좋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을 다 세워서 근데 골드 카드 제가 봐도 전 세계 부자 많거든요. 그럼요. 좀 우리도 팔릴 것 우리나라도 같아요. 많지만 전 세계에 그 돈 낼 사람이 적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영주권 준다는데 그럼 미국 가서 사업하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결국엔 그게 만약에 30만 점만 팔아도요 예. 그렇게 돼서 만약 재정 적자가 줄잖아요 예. 그럼 금리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네. 예. 그럼 트럼프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예. 있고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골드카드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 부분도 한번 기억하셨다가 아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모든 게 움직이는구나. 야. 그럼 미국 경제가 또 그럼 또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알래스카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요. 어쨌든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달러 약세, 금리 하락, 그다음 각종 비용 예. 이런 거 다 줄이고 세금까지 다 깎아줘요. 예. 그리고 정부는 가만히 있고 음. 민간에서 우리 나 할 거 다 했다. 니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음. 그래서 요즘에 지금 갑자기 관세 때리니까 트럼프가 저는 그 단어가 처음엔 그랬어요.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네. 관세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다. 기억나시죠? 작년에. 알죠. 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관세가 뭐가 아름다워? 우리 입장에서 진짜 기겁할 노릇인데 네. 요즘에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세로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지금 TSMC가 1,0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네. 이틀 전에 발표를 했고 애플이 5천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혼다가 원래 멕시코에서 생산하기로 한 그 예. 혼다 시빅 있어요. 하이브리드 베스트셀러카인데 그거 인디애나주로 바꿔버렸어요. 이야. 미국에 생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 본인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하는. 그래서 야 이게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건지 그 밑에 참모가 머리가 좋은 예. 건지 정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선 예. 전략을 잘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뭐 그러니까, 에피소드 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뭐 외부에 알리는 직함은 아니에요. 모 그룹에 고문 직함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나이 때는 사실 고문 같은 거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쪽 그 비서실에서 와가지고 그런 걸 부탁을 드리는데 좀 우리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문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장차관 출신들 해서 이제 회사 앉혀놓고 뭐 약간 부탁할 것도 부탁하고 우리 회사 입장 좀 그 후배님들께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용도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짬이 아닌데 그랬더니 어떤 그 이유냐 하면 그쪽 회사도 가계승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MBA 하고 컨설팅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국내 들어왔는데 문제는 워낙 외국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니 한국 물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투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뭐 급여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니 야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문이라는 걸로 그럼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신다고 하고 그 고문분에게는 그 우리 승계하실 분에게 좀 투터 역할을 부탁을 드리자. 한국 상황도 네. 설명드리고 그 업종에 대한 한국 규제도 설명드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영화에서 보면 가끔 해코지를 당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러다가 그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궁금하더라고. 나도 아,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야.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분은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굉장히 젠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신 거가 제가 가슴이 섬뜩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야. 막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이거는 무슨 제도가 있고 뭐 하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딱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터미널로지 코스트가 있네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 비용이 있다. 네가 말한 그 한국어를 내가 무슨 용어인지 그 전문 용어를 모른다. 경제 용어를. 그죠. 그걸 내가 잘 몰라서 그걸 못 알아듣는다. 다른 한국어는 내가 다 알아듣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 영어로 회의하면 안 되냐. 한국인이 아니야. 일찍 유학을 갔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충격을 먹었죠. 왜냐면 난 모든 걸 영어로 할 자신은 없거든. 그래서 한국어 영어 좀 섞어서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 영어로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섞어서 해도 된다. 해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막 그분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탑 하시더니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뭐 이게 규제가 이렇게 많으면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요? 이걸 굳이 내가 여기서 왜 해야 되죠? 규제가 많으니까. 나는 솔직히 한 번도 그건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이거든요. 아니 한국인이 한국에서 기업 차렸으면 여기서 장사하다가 잘 되면 수출하러 나가는 건데
완전 마인드가 다른 거야. 내가 굳이 이걸 입당해서 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죠. 저는 트럼프의 그 말에 의거했었을 때 재벌 1세대, 2세대는 영향 안 받아요. 이 땅에서 중학교까지만 살다가 미국 가도 답답합니다. 적응 못합니다. 제 장담해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미국에 조기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교수한 사람도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한 사람도 있는데 미국에서 난 적응 못하겠더라고 되는데 아주 일찍 중학교 때부터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반은 미국인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아까 500만 불이라고 하셨나요? 500만 불. 500만 불이면 나도 아예 그냥 아마 그분도 이중 국적일지도 몰라 벌써. 그리고 그냥 야 이거 오히려 내가 떠서 가져갈 명분도 생겼다 야. 여기서 하기도 내가 힘들었는데 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나가자 이럴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 골드카드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은 네. 없었는데 하려고 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죠.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싱가포르가 저는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100억이나 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또 한국과 좀 다르게 트럼프는 네.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아마 그 골드카드가 더 흥행할 가능성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500만 불이면 우리 연미선님도 가실 수 있는 아니 못 건데 어떻게 갑니다. 잘 못 하시려고요? 가요. 우리 개를 내서 저는 그냥 야 사다리 타자 한 명만 가자 한 명만. 그리고 우리 그 사람한테 양자로 들어가면 되잖아. 아이고 왔더니 내 자식이다. 걔네가 그거 모른다고. 자 이사님 하나 또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까지 종식이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 확실히 이건 경기 부양 효과도 있는 겁니까? 경기 부양 효과 당연히 있겠죠. 모든 비용이 다 줄어들고 줄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당연히 나선 안 되지만 네. 우리도 6.25 전쟁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전쟁이 어쨌든 끝나고 나면 그 막대한 재건 수요가 붙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전쟁 나고 나서 일본이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옆에서 이제 뭐 자원 조달하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마 유럽 각국들도 이제 전쟁이 끝날 거 좀 대비해서 네. 그거를 굉장히 노리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유럽이 지분 투자했고 일본이 또 우크라이나 지분이 좀 있어요. 오. 예전부터 좀 이렇게 손을 얘는 대놨더라고요. 참, 아. 예. 근데 우리가 좀 적어요. 적긴 한데 네. 우리도 이제 일부 좀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재건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 자체로서는 일단은 재건 수요 때문에 돈이 쫙 풀리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특히 이제 오. 유럽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그냥 모든 자산 다 미국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뭐하러 해? 맞아요. 미국 주식만 해. 아니면 암호화폐 하든가. 예. 이랬는데 올해 연초 딱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암호화폐도 시들시들하고 예. 또 거기에 미국 증시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어요. 예, 올해 전 세계 증시에서 거의 하이예요. 예. 하위권이고 나스닥은 올해 연초 대비 마이너스예요. 예. 수익률이. 근데 어디가 제일 세냐면 독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독일이요? 예, 유럽 증시가 올해 거의 1등이고 오. 한국이 한 2등 다퉈요. 오. 한국이 이제 작년에 워낙 우리는 워낙 네. 예. 근데 어쨌든 작년에 좀 못난이 국가들이 예. 수익률로만 보면 올해 좋은데 근데 유럽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유럽이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방산주가 많아요. 요새 방산주 유럽에서 날아다니죠. 뭐 네. 아시겠지만 자주국방 해야 된다. 네. 이제 뭐 전쟁 끝나는데 트럼프가 이제 우리 뭐 우리 나토 나갈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지금 무기 확충해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재건 수요가 이제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나라는 다 유럽이에요. 네. 유럽에서 당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그러죠. 전 세계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급의 변화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난 2년간은 대안이 없어요. 그냥 미국만 가고. 근데 이들이 2년 동안 이제 수익을 냈는데 예. 이제 여기서 더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2년 연속 올랐으니까. 그러면 다음 타자는 뭐지? 안 보이면 현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질 않고 옮겨버린 거예요. 아 유럽. 유럽으로. 야 유럽 이거 어쩐지. 러우 전쟁 끝나면 네. 얘네 분명히 경기 좋아질 텐데. 예. 유럽 몇 년간 경기 되게 안 좋았죠. 맞아요. 독일 3년 마이너스. 네, 근데 자동 부양 효과가 생겨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하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아하. 물가가 이미 낮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훨씬 좋죠. 물론 아직도.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은 좋았다 꺾이고
유럽은 안 좋았다 올라가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요. 상승률이 네, 중요한 그걸 봐야 건데. 되거든요. 그럼 유럽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방산주들 뭐 예.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그 EU 집행위원장도 GDP 일정 비율 이상은 재정 적자 못하게 돼 있는데 방사는 빼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경기를 굉장히 우리 예상보다 크게 살려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란 국가가 굉장히 고통받았던 게 네. 러시아에서 그렇게 싼 원유 공급받다가 네. 가스랑 전쟁 나가지고 끊어져 버려가지고 끊어졌죠. 에너지 값이 미친 듯이 네. 올라버려가지고 정말 몇 년 힘들었는데 이제 에너지 값도 더 안정화되겠죠. 훨씬 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럽은 비용 줄고 재건 이슈 생기고 예. 금리 낮아지고 이런 관점에서 아.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럽이 좋아지고 또 유럽이 좋아지면 뭐 이건 당연히 뭐 중국이나 한국도 예. 뭐 나쁠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전쟁 끝나니까 이제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 환경이 변하고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네.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젤렌스키가 이번에 백기투항했는데 전후 피해 복구 사업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게 많은 식으로 턴키로 넘겨버릴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이미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아직 전쟁 끝나기도 전에 예. 어느 정도 지분을 다 맺어놨기 때문에 아마 벌써? 지분이 미국이 당연히 막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가서 뭐 재건을 한기보다는 네. 미국이 원하는 건 광물 같아요. 광물 협정하자. 그래서 네. 광물의 절반을 가져가겠다. 네. 그리고 재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로 거의 유럽 국가들이 아마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전 세계를 그동안 주도해 왔던 M7 예전만한 상승률이 좀 떨어졌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하락한 면도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이 AI의 어떤 커다란 트렌드가 훼손됐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다른 데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AI 지출은요. 저도 이제 딥시크 터지고 나서 예. 좀 생각했던 게 이것 때문에 AI 지출 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예. 근데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딥시크 때문에 이 얼마 전에 젠슨항도 실적 발표할 때 이제 AI가 학습하는 시대는 좀 끝나가고 예. 요즘에 이제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론 모델이 생겨가지고 그 GPT-5.1이란 모델을 이렇게 딱 이게 클릭을 하시면 얘한테 이제 물어봐요. 옛날에는 뭐 검색해달라, 뭐 찾아달라 그러면 그건 사실 학습해서 그냥 찾아주기만 네. 하면 되니까 단순한 건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 방산주는 유럽 안보 불안에 급등했는데 앞으로 방산주가 너가 봤을 땐 계속 올라갈 것 같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 이거를 하면요 실제 물어보잖아요. 예. 저는 이제 물어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가 한 5초간 생각을 해요. 오. 이게 앞에 떠요. 예, 생각하는 지금 게. 이성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아. 이게 실제 떠요. 그리고 나서 답을 줘요. 네. 근데 그게 일반 학습할 때보다 컴퓨팅 수요가 100배가 들어간다. 아.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젠슨항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그러면 AI 지출이 줄 수가 없어요. 더 늘어나요. 이사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왜 물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AI가 이제 생각하는 시대로 예. 바뀌니까 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그록3란 모델도 내놨잖아요. 네. 그것도 추론 모델이잖아요. 그렇네. 거기서도 지금 GPU 20만 개 사놨는데 예. 앞으로 100만 개 구매하겠대요. 허허. 그러니까 뭐냐면 지출이 주는 게 아니라 더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주가 안 가냐 그럼. 네. 주가가 이게 안 가는 이유가 어차피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으면 또 갔을 거예요. 예. 엔비디아 고점 뚫어버리겠죠. 예. 근데 지금 대안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야 굳이 AI 이제 투자하는 것만 볼 필요 없고 야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나은 자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퍼져버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그 좋은 실적 냈는데 네. 주가가 폭 나간 거 보고 네. 이거는 거품이 터진 건 아니에요. 거품은요 성장이 멈추거나 예. 뭔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음. 뭐 긴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 터지는 거지. 이건 그냥 제가 봐서 수급의 이동 때문에 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동이 다시 들어오려면은 어쨌든 AI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예.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앱 메타나 뭐 이런 AI 이용해서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증시 조정과 맞물려서.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오늘 새벽에 그랬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 조정 어쩔 수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미국 증시가 아니다.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가 더 중요하다 지금. 월 스트리트보다. 네. 메인 스트리트는 그 중소기업하고 네. 소비자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부터 먼저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월 스트리트. 그러니까 너네 좀 참아라. 네. 2년 동안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본 투자자들은 더더욱 미국 증시에 좀 투자하기가. 그렇네. 왜냐면 또 아직도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과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 기업은 그냥 좀 이제 앞으로 제가 음. 봤을 때는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좀 재미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작가님이 자꾸 5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 포트에서 지금 나름대로 많이 올랐던 이 빅테크 관련 주들은 이 정도면 차익 실현 일단 했다가 유럽이나 다른 메인스트림과 관련된 아니면 전후 피해 복구 관련된 이슈들에 조금 투자로 포트를 바꾸는 그런 전략 그걸 권하시는 저는 이제 다는 아니고 네. 이제 일부는 그렇게 일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들이 최근에 좀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줄이는 건 또 그것도 바람직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또 반등을 해주면 그때를 이용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 우려가 또 커지면 주가 빠지겠지만 오늘처럼 또 생각보다 관세 좀 줄인다고 예. 이러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그래서 저는 좀 현금을 좀 확보한 다음에 이제 좀 지난 2년간 좀 소외받았던 쪽에서 좀 네.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포트를.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최근에 워런 버핏 현금 엄청 늘린 거 현금 아시죠? 비중 엄청 늘렸어. 엄청 역대 최고잖아요. 네. 작년보다 2배나 또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 근데 이제 거기 인터뷰 보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주식을 많이 팔아놓고 네. 미국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본인의 행동은 정반대로 현금을 확보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네. 자꾸 나가신대. 여보, 우리 딸 결혼식이야. 그래서 그러신가?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게 그냥 일단 팩트는 워런 버핏은 그냥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만 보면 미국 주식을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딱 왜냐면 현금을 많이 늘린 거 보면 예. 급락을 기다리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랬잖아요. 일본 상사주 산다고. 맞아요. 일본의 5대 상사주 더 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대 상사주도 저도 한번 밸류에이션 봤더니 PER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더 싸요. 야. 퍼가 7배에서 9배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이 9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상사 일본은 우리보다 원래 좀 높잖아요. 그렇죠. 밸류가. 근데 상사주가 그거밖에 안 돼요. 야. 근데 돈도 잘 벌고 배당도 한 3에서 5% 주고. 그다음에 일본 상사주가 저는 재건 수혜주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거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네. 일본에서 물자 다 공급해 주려면 맞아요. 보따리상들이 가야죠. 야. 예, 이제 그것도 노리는 것 같고 음. 여러모로 아마 그 워런 버핏은 해안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좀 그리고 요즘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 뜨겁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아직 일본 엔화가 많이 올라요. 네.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나라 원엔 환율이 85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980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일시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해요. 예. 계속 달러 내려뜨리려고 할 거면 달러 약세면 자동으로요. 엔화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간의 엔화 약세는 끝났어요, 사실. 아. 그리고 엔화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본도 지금 금리 올리잖아요. 금리 인하 끝났잖아요. 예. 일본 물가가 1월달에 4%나 올랐어요. 그럼 금리 인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또 반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럼 엔화 강세면 일본 주식 사면 유리하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주식 사서 돈 번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로 또 본잖아요. 아 이거 미국 공부 좀 해놨더니 이제 유럽 공부하라고 하고 일본 공부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고. 미국이 기본인데 지금은요 어쨌든 분산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네. 미국에 집중하셨던 분들도 네. 어차피 사이클 또 돌아요. 네.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또 미국 또 그렇겠죠. 가고요. 나중에 또 유럽 또 갔다가 네. 이번 기회에 분산하시면서 유럽과 일본도 공부를 해놓으세요. 음. 그러면 나중에 정말 금도 공부하고 이제 공부할 건 많지만 네. 지금은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한 시기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미국에만 몰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가 투자하기 지금 유연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렌 버핏이 역대 최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했는데 네. 오늘 어느 정도 여러 맥락에서 어떤 포석이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워낙 해외 주식들이 뜨겁다 보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해외 주식을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주식도 하나 짚어보면서 쓸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우려하는 단어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언젠간 다시 도래할 줄 알았던 단어 공매도. 네. 이제는 좀 제도적인 보완까지 완벽하게 돼서 우리 증시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조금 우려할 만한 요소는 제거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 방법 없는 게 일단 해봐야 또 이게 그렇죠. 검증을 할 수 있어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금감원장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어쨌든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럼 네. 또 공매도 또 금지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아마 전면 재개할 것 같아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아. 그래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면 재개든지 아니면 일부 기업만 또 공매도 금지 푸는 건지 예. 이걸 좀 궁금해했는데 저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전면 재개하겠다. 그 얘기는 일단 이제 금감원 측에서는 확실하게 불법 공매도를 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아마 불법 공매도 이제 요게 요 부분만 좀 단속이 제대로 된다면 공매도는 어쨌든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공매도를 좋아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네. 매도부터 하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안 하는 국가는 터키랑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저도 뭐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러죠. 공매도 하면 주가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금지했던 한국이 작년에 전 세계 꼴찌였잖아요. 네. 주식 수익률. 네. 그러니까 공매도랑 주가 수익률과 상관이 없는 게 작년만 보면 증거 그렇네. 명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게 올라갈 걸 더 올라가게 하고 미는 걸 더 밀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 공매도 많다고 못 올라가는 건 그건 아니고 그렇죠. 공매도 없으니까 내려갈 기업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자기 갈 길 가지만 공매도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니까 뭐 불편하시더라도 어쨌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공매도를 제기하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해요. 예, 예. 이게 자꾸만 이거 공매도 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더라고 MSCI가. 근데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레벨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 근데 공매도가 어쨌든 재개되면 몇 년 만에 재개되니까 그날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제 막 변동성이 예, 예. 그리고 막 많이 올랐던 기업도 공매도 막 쌓이면 막 이렇게 급락도 할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좀 긴장은 해야 돼요. 아, 또. 어쩔 수 없을 거. 그래서 3월 마지막 예. 주하고 4월 첫째 주까지는 공매도 영역권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시장이 좀 긴장할 것 같아요. 적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공매도 때문에 혹시 시장이 한번 확 빠지면 그건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기회죠. 오히려. 오히려 기회. 아. 그리고 진짜 이거는 통계가 맞는 게 예. 공매도가 재개나고 우리가 공매도 금지하고 재개된 적이 3번 있어요. 과거 예. 역사상 예. 딱 3번 있는데 3개월 후엔 다 올라갔어요. 한 번도 예외는 없었어요. 우와. 다 올라갔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는 오르락 이거 네네. 좀 달랐어요. 어떤 번은 올라갔고 어떨 때는 빠지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개월 지나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그건 진짜 기회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케줄이 딱 나오는데요. 3월 말에 혹시 빠지면, 흔들면 들어가. 그래서 한 달 만에 먹고 오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 돈으로 유럽 ETF 들어가는 거야. 골드카드. 영주권. 나는 아빠. 나는 쉽게 가려고. 자, 그럼 국내 주식에서 나름대로 유망한 업종은 조선주도 앞서 주목해야 된다 말씀 주셨고 또 방산도 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희소식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이건 더 기다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차 전지는 다들 비슷한 생각이에요.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예. 더는 안 빠져요. 요즘에 예. 보면 뭐 악재도 크게 나온 것도 없고. 근데 뭔가 시원한 맛이 없어요. 좀 예. 며칠 오르면 다시 원위치.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아직도 안 팔려요. 일단 제대로 가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전기차 요즘에 아직도 많이들 안 사시잖아요. 예. 전기차 대신 뭐 사죠? 하이브리드. 네. 현대차도 2월달 판매 데이터 보니까요.
하이브리드카 그렇게 잘 팔렸어요 또. 근데 전기차는 아직도 부진한데 그럼 전기차를 파는 방법은 정부가 보조금 줘야 돼요. 네. 근데 유럽에서도 보조금 다 깎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은 기대 못하죠. 트럼프 때문에. 네. 거기는 어차피 보조금 이제 쉽지 않고 유럽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이제 정책을 강화해주면 저는 한 번은 움직일 거로 보는데 아직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미지수고 그리고 요즘에 테슬라가 전기차 안 팔립니다. 맞아요. 안 팔려요. 제일 많이 떨어졌어. 오늘도 아니 어제 중국에서 2월달 전기차 판매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45. 이야. 독일 데이터 오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마이너스 79. 호호. 한번 확인해보. 제 70 몇 프로 봤어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잘못한 게 예. 거기서 아시죠? 이 경리에 잘못한 거. 예. 예, 예. 그게 유럽 사람들한테 아주 충격적으로. 그럼요. 걔는 항상 그게 좀 문제였어요. 네.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없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 좀 약간 불매 운동 일어나는.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로 보면 맞아요. 불매 운동. 데이터 보니까 지금 안 사요. 뭐 어떤 차 사는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이 BYD 사요. 야. BYD 유럽이-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테슬라 대신 야 BYD 사자. 싸고 야. 성능 좋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결제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 BYD 배터리 공급하지 않잖아요. 네. 테슬라에 공급하죠. 그렇죠. 테슬라가 안 팔리면 이건 그렇네. 한국이 직격탄입니다. 그렇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운명 공동체라 테슬라가 좀 살아나야 된다. 그놈의 손모가지를 그래서 2차 전지 바닥은 맞지만 예. 살아나려면 좀 더 시간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쉽지 네. 않다 지금 아직은. 생각해 보니까 그 테슬라 악재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악재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공급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좀 바닥을 다지는 예, 기간이 그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아, 저희는 뭐 우리 이사님이 그래도 간간히 오셔서 이렇게 어떻게 또 바뀌었습니다 말씀 네. 주시니까 편하게 이제 아 또 그랬구나 하지만 요즘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요새 또 그리고 대체 거래소가 생겨가지고 아. 아시죠? 이제 12시간 거래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는 거예요. 넥스 트레이드 네. 그거 좀 반응이 그래도 있을까요? 근데 아직은 초반이고 지금 10개밖에 등록이 안 돼 네. 있는데 이제 관심 있는 거는 3월 24일부터요.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이닉스부터 다 들어가요. 웬만한 이제 큰 기업들이. 네. 그날 집중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증권사들도 3월 24일 날 좀 긴장하고 있어요. 아, 혹시 거래가 몰리면 몰리면. 또 혹시 뭐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종목이 작으니까 예. 어제 보니까 10개 중에서는 Y젠터가 거래가 좀 제일 활발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있죠. 뭐든 금방 적응합니다. 처음에 불만이 있어요. 야, 솔직히 그거 뭐 하루에 그냥 거래 하나만 하면 되지 이랬는데 두 개 생기면 이제 밤 8시까지 하죠. 예. 아침 8시부터 미국처럼. 그래서 이거 끝나고 또 미국 주식하고 그래서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금방 적응하시고 밤까지 아마 매매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올빼미 공시가 나오면 대응이 안 돼요. 아, 예. 예. 6시에 공시했어요. 악재를. 네.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그냥 두들겨 맞아요. 예. 근데 2시간 동안 또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거기서 장점이네. 대응하세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게 맞아요. 예. 거래 시간 연장하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또 누군가 거기서 근무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 스탠드를 보면 미국도 거래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한국 거래소 혼자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측면에선 어쨌든 좀 저는 뭐 긍정적인 제도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한테 또 거래를 더 늘릴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런 걸 부여해 주는 거니까 네. 뭐 장점도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큰 시장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가십니다. 하여튼 저희한테는 진짜 든든한 분이세요. 진짜 그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은 너무 관세 때문에 공포 갖지 마시고 네. 근데 그 공포 때문에 증시가 한번 빠지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투자하신 게 좋아요. 네. 저번에도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장 폭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또 바닥이었어요. 그렇네. 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를 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관세 충격을 반대로 이용하자. 반대로 예, 이용하자. 그게 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좀 아예 좋은 저는 전략인 것 충격 같아요. 안 먹습니다. 예. 저에게는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항상 웃어 넘기는 게 우리 또 경제 야시장의 묘미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모처럼 오신 염불리 LS 증권 이사님 덕분에 또 명쾌하게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늦은 시간 빨리 보내드려야죠. 이제 또 거래소가 2개이기 때문에 더 바빠지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